많은 부자들의 집에 가면 꼭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식물입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물론 크게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식물을 직접 기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식물을 잘 기르는 것은 사람을 잘 키우고 잘 가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하지요. 또 천억을 벌게 된 부자들 중에서도 식물 애호가들이 많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금전운을 높이는 식물을 집에 두니 번영을 가져왔다고 여기셨는데요. 누군가는 식물 하나가 그렇게 중요할까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복을 모아 대운으로 받는 것이지요. 작은 것이 모이고 모여 우리가 행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도 작은 운을 차근차근 모아가는데 집중하며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다양한 나라의 부자들도 그렇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풍수를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한다는 부자들은 집에 어떤 식물들을 놓고 사는 걸까요? 오늘은 부자들이 키우는 돈복을 가져오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설명마다 조금씩 주의해야 할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두 금전운이 가득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집안에 두는 식물이 중요한 진짜 이유. 부자들은 집안에 아무 것이나 들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식물 하나를 들이더라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이 그 장소의 전체적인 기운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선택하면 집안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돈을 부르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조상들도 식물을 키우며 집안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식물은 강인한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기에 운 중에서도 재물운과 연관이 깊습니다. 또 식물마다 의미하는 단어나 가져오는 복이 다 다른 법인데요. 재물운을 높이는 식물은 따로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갖춰줘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식물을 놓는다는 것은 기운이 올바르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돈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들이 하는 방법을 따르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이 키우는 금전운을 높이는 식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테니 선물을 하거나 집에 놓을 때 꼭 주의하셔서 적용해 보세요. 각각의 식물마다 의미가 있고 주의해야 할 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셔서 꼭 다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집안에 두면 번영하고 돈을 부르는 행운의 식물. 특히 금전운을 상승시킵니다.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식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 식물에도 각 식물마다 의미가 다르고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집안에 두면 돈을 부르는 부자들이 키우는 식물. 첫 번째는 금전수입니다. 돈나무로 알려져 있는 금전수는 이름만큼이나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행운의 식물입니다. 금전나무는 말 그대로 잎이 동전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마치 옛날 엽전들을 엮어놓은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요. 줄기에 반짝이는 광택이 있는 잎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동전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니 뭐가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엽전꾸러미가 가득한 것. 돈이 많은 것이 생각나겠지요. 동전을 가득 둔 것 같아서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가장 유명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생명력이 강하여 바쁜 현대인들도 관리하기가 그닥 까다롭지 않은 식물입니다. 그래서 집들이를 가면 금전수를 선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복이 가득 찾아오라는 의미이지요. 많은 분들이 개업 화분으로 금전수를 찾는 이유는 금전이라는 이름도 한몫하겠지만 이 식물이 매우 강인한 생명력 때문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는다는 점 때문에 새로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움을 극복하라는 의미로 많이들 선물합니다. 무엇이든 간에 크게 되려면 어려움을 한 번씩 겪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좋은 뜻에서 주는 것이지요.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칙칙한 상가나 반지하에 있는 가게처럼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릴 적 개업을 한 가게에 가면 금전수가 가득한 것을 종종 보았던 것이 생각나네요. 또 보석 금전수와 같은 계량종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은 말년에 취미로 많이들 키우시는데요. 특히 이렇게 식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부자들도 식물 인테리어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러한 식물을 키우면서 얻는 경험은 단순히 아름다운 식물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전수는 공간을 밝게 만드는 특성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고 맑게 만들어주는데요. 건조한 환경과 빛이 부족한 조건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밝은 곳에서 키우는 것이 금전수가 크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왜 금전수가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금전수의 잎이 광택이 나는 부드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어 빛을 반사시켜 주변 공간을 더욱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돈나무라 불리는 이 식물은 너무 크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로 자라나기 때문에 공간의 분위기를 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금전수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바로 뛰어난 공기 정화 능력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공기가 안 좋은 환경에서 사는 우리는 실내에 금전나무를 둔다면 돈복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가 아닐까 하네요. 금전운을 높이는 진짜 식물 두 번째는 난초입니다. 난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하지요. 어릴 때부터 주변에 난초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아름답고 이국적인 식물인 난초는 잠을 잘 때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난초는 적절한 환경과 사랑을 받았을 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는데요. 사람도 비슷하지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신의 잠재력을 크게 발휘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때문에 난초는 집의 주인과 생명력을 함께 한다고 여겨집니다. 과거부터 행복과 번영,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서 재물운을 높여주는 행운의 식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집안에 두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운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합니다. 다만 난초는 세심한 관리와 사랑이 필요해서 키울 때 약간의 주의가 요구되는 식물입니다. 키울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잎의 먼지를 제거해주고 물을 약간씩 분사해서 마르지 않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겨울에는 일주일 한 번, 따뜻하고 건조한 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난초는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돌보실 환경이라면 추천드립니다. 식물은 아름답지만 관리가 힘든 식물도 있지요. 난초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열심히 관리하여 만약 꽃이 핀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 예로부터 길조로 여겨졌으니 좋은 일을 가져올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면 승진을 한다거나 갑자기 돈이 생길 일이 만들어지거나 투자에 성공하거나 좋은 인연이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들이 몰래 키우는 돈복을 미친 듯이 가져다주는 식물 세 번째는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 식물은 금전운을 상징하는 관엽식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풍수지리 인테리어에 한몫을 하는 몬스테라는 행복과 긍정 에너지를 전한다 하여 행운의 식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풍수적으로 좋은 식물이란 잎이 뾰족하기보다는 넓고 둥글둥글한 것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지는데요. 몬스테라 잎을 보면 어떤가요? 굉장히 큼직큼직한 잎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큰 잎이 집안의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우리에게 번영과 성장의 운을 가져다 줍니다.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몬스테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행운의 부적으로 사용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몬스테라는 현대적인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특히 현관이나 거실에 배치하면
집안으로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들이고 모으는 것에 효과적인데요. 많은 부잣집에 가보면 큰 거실에 몬스테라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집안의 활력과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집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몬스테라 잎의 자연스러운 곡선과 패턴은 미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외관만 이쁘다고 다는 아닙니다. 몬스테라의 큰 잎은 집안의 공기 정화를 돕습니다. 사무실과 가정집 실내에 두어도 아주 추천할 만한 공기 정화 식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난초와 달리 몬스테라는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며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키우기 좋습니다. 해외의 부자들도 사랑하는 돈을 부르는 식물 네 번째는 여인초입니다. 여인초는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멋지고 위풍당당한 외형으로 사랑을 받는데요. 재물운을 높여주는 식물이기에 부잣집에서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실제로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식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며 키우는 식물입니다. 이 여인초는 극락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름의 명성에 걸맞게 독특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집안의 풍요로움과 자연의 생기를 더해줄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돈복을 위해 추천되는 식물입니다. 풍수 인테리어와 풍수 식물에 대해 말할 때 미적 요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잘 어우러지는 공간의 미적 요소가 사람의 기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식물 하나를 키울 때도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풍수학에 따르면 여인초를 집안에 키울 때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키울 때 사람보다 키가 크면 좋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보다 키가 크면 여인초가 사람의 기운을 누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인초를 키울 때는 집안에 가장 키가 큰 사람보다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더 큰 잎이나 줄기가 자란다면 분갈이 등의 방법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햇빛을 향해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분의 방향을 주기적으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균형이 중요한데요. 방향을 골고루 바꿔주면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모양으로 성장합니다. 여인초를 키울 때는 겉흙이 마를 때 충분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을 줄 때는 흙이 충분히 습해질 때까지 물을 주고 과도한 물은 화분 밑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무 물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충분하되 과하지 않은 정도를 지켜주세요. 여인초는 미세먼지 제거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나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내의 습도 조절에도 효과가 좋아 가정의 돈과 건강을 모두 지키는 식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키우는 재물운 높이는 식물 다섯 번째는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는 행운을 가져오는 식물로 여겨지는데요. 전통적으로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식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로즈마리의 향기로운 향기와 푸른 잎사귀는 부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이 식물은 허브의 일종으로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잣집에서도 평온함을 상징하는 로즈마리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요. 부잣집에서 로즈마리를 많이 키우는 이유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와 함께 로즈마리가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로즈마리 특유의 아름다운 향기에 매료되어 가까이 두고 키우고 싶은 실내 식물로 여겨집니다. 로즈마리는 향이 시원해서 정신을 맑게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기운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무엇을 하든지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력도 강화되고 혈액순환에도 좋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로즈마리는 실내에서도 잘 자라며 향기로운 향을 풍기므로 집안에 두면 좋은 기운을 불러옵니다. 다만 잘 키우기 위해서 몇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로즈마리의 잎은 좁은데 물이 잘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을 건조하게 주는 것이 좋아요. 겉흙이 마르면 화분에 물이 새어나올 때까지 흠뻑 주세요. 물이 새어나올 때까지 주는 것은 로즈마리 뿌리에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산지가 건조한 지역이므로 과습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실내에서 키운다면 물을 더 적게 주어야 합니다. 햇빛이 있는 곳에 두어 통풍이 잘 되고 물이 잘 빠지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 입구에 두거나 공기 정화를 위해서 창가에 놓아두면 좋습니다. 금전과 번영을 상징해 부잣집에 가보면 꼭 있는 식물 6번째는 파키라입니다. 파키라는 서양의 금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해외에서의 파키라의 별명이 머니트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돈나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선물로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어르신이 파키라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무려 3년이 넘었는데도 묵묵히 집에서 잘 자라고 있는 기특한 식물이라고 하셨어요. 가끔 눈에 보이면 물 주고 가끔 생각나면 쓰다 듬어주고 했는데도 잘 자랐다고 좋아하셨지요. 파키라는 손바닥 모양의 잎이 가느다란 가지에 뻗어 있는데 이국적인 느낌이 듭니다. 파키라 줄기는 풍요를 그 안에 가둘 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5개의 잎이 달린 모양은 오행을 상징하여 행운을 불러옵니다. 생김새가 운을 부르는 모양새이니 인테리어 식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지요. 파키라는 사실 중남미에서 온 식물로 이국적인 생김새뿐만 아니라 효능도 뛰어납니다. 실내 공기 정화 능력이 있는 식물인데요. 파키라를 실내에서 기른다면 공기 정화에 좋은 것이지요. 파키라는 실내에서의 적응력이 좋아서 관리가 다른 식물보다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실내에서 키운다면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 직사광선이 아닌 간접광에서도 잘 자랍니다. 목대의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을 과하게 주지 않도록 적당한 관수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해마다 정성 들여 키우면 돈복을 가져다주는 부자의 식물 7번째는 모란입니다. 모란은 풍성하고 화려한 색상의 꽃을 피웁니다. 행복, 번영, 사랑을 뜻하는 행운의 식물인데요. 불을 불러오고 번영을 몰고 오는 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꽃의 모양이 화려하고 풍성하다 보니 고급스럽고 명예로움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부잣집에서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개업 선물이나 집들이 선물로 작은 화분을 선물할 때 모란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금전운이 좋지 않을 때 모란을 키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재물운을 부르는 식물 모란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오랫동안 키우는 것이 좋은데요. 모란은 햇빛을 좋아하므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되면 꽃이 시들 수 있으므로 약간의 그늘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해야 하지만 너무 과한 관수는 뿌리 부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꽃봉오리가 형성되는 시기에는 비료를 주어서 성장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의 일이 풀리지 않을게 식물만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식물 풍수를 통해 행복과 번영을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물운이 상승하는 식물이니 집안에 돈복이 가득 들어오길 바라면서 식물들을 관리해 주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고 계신 식물이 있다면 경험담을 코멘트로 공유해 주셔서 다른 분들께도 많이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보시면 함께 이야기하는 재미가 생겨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복이 가득하고 인생에서 원하는 바가 술술 풀리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